전산동 동아쌤입니다. 2021 수트 학생이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진짜 이거 이런 식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얘기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리 안 해보고 이걸 다시 이루려면 또 장난이 아니거든, 찾아서. 네. 그러니까 시간이 단축되니까. 이경 고향. 고향은 고향 고향에 멀어졌냐, 고향 직전이냐, 고향에 갔냐, 갔다가 나왔냐, 이거에 따라 다 달라요. 네. 고향 나올 때는 항상. 안성학은 두뇌를 만들려는 희준의 세력이 커지게 되면 그 자신의 세력이 우두머리가 될 방법을 염두에 둔다. 희준의 세력이 커지게 되면 자신이 그 세력이 우두머리. 뒤치기 하네. 자기가 지위가 흔들린 것처럼 불안해하고 있지, 우두머리가 될 방법을 염두하지 않음. 우두머리가 그 지위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랑 그 안에서 조직의 일원이 되는 건 좀 차이가 나니까. 우두머리가 된다는 건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죠? 차이가 많으니까. 오케이. 근데 볼 때는 애매하죠. 네. 이게 뭐냐면 상상을, 써있는 거 이상을 상상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상상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네. 1930년대, 10년, 20년, 30년, 그러면 이제 총 동원 연기인데, 자본주의 사회로 농민을 더 공급해줬다. 일제 침탈기죠, 뭐, 최종 침탈기. 유학을 다녀온 김희준이 농촌 계몽 사업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쵸?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애들 가르친다는 느낌이죠. 양반이 평민들 가르친다는 의미지. 하향적인 의식세계가 있겠죠. 첨지라는 게 김 선생, 김 사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첨지, 조첨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본 것은 자신이 모르는 사상적 이유. 이게 이때 공산주의 계열하고 민족주의 계열하고 사회주의 계열하고, 사회주의는 중국파, 공산주의는 소련파, 민족주의는 국내파, 공화주의파, 미국파. 이거 다 달라요. 사상적 이유나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항상 이렇게 고민하죠, 이때. 이런 상황에서. 뭔가 혜택을 보고 뭐 하면. 시의식과 100%준다는 의식과 비교했다 보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채만식이 미스터 방, 이제 방 하니까 미스터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일부 미국파 노릇할 때. 그러면 채만식은 이제 풍자의 대가, 해학의 대가는 김일정, 네. 역설의 대가는 한용운. 역설은 공식처럼 한용운, 해학은 김일정, 순박한 식으로 봄봄. 네. 채만식은 제목 자체도 전부 다 풍자, 반어법. 에피소드를 나열하는 방식을 통해서 인물의 부정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미스터 방이 이렇게 소련하고 친할 때는 친소파, 그러니까 친일파, 친소파, 친미파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 네. 카피탄 리도 비슷하죠. 네. 캡틴 리. 삼복이 얕은 지식으로 S 소위의 환심을 살려고 했었죠. 그래서 뭐 그러냐면 적응하려고. 탁공호 사업탄 경애로 조선대대 5등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부정적 면모를 드러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아부를 하고 얘를 비꼬았느냐 라는 거겠죠. 네. 흐름으로. 김정의 모래톱 이야기는 이제 땅을 다 뺏기고 여기에 이렇게 모래로 톱해갖고 이렇게 뭔가 누구가 주인일지도 모르는 섬이 생겼다고 쳐봐. 이해되세요? 네. 그럼 여기서 농사를 져. 이것도 빼서. 이게 조마이 섬이에요. 네. 이게 모래톱 이야기. 이해되세요? 네. 쫓기고 쫓고서 더 이상 쫓길 수 없는 최종 농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각적 묘사와 청각적 묘사를 병합하고 하겠죠. 왜 그러면 장 맞으면 다 떠내려가기도 하고 홍수나고 그러면 더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다 찢기고 폴럭이고 우르르하고 이런 거에서 긴박한데, 그러나마 홍수적으로 사라지는 땅이나마 갖고 싶은데 이걸 뺏고 침탈해봐. 이해됐죠? 네. 자, 모래톱 이야기. 순환 속에서 펼쳐지는 민중의 땅에 대한 애착. 본문에서 선조 때부터 뚝을 만들고 물과 싸워가면서 살아온 터전. 그러니까 이 조마이섬 요조만한 게 뭐라고? 물의 들사는 우리나라야. 우리나라에 상징하는 거. 터전이야, 터전.
작가의 모순된 인식이 아니라 옹호하는 입장이다. 근데 이게 배경이 되는 게 이게 왜 그럴까, 제목을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죠. 네. 조마이상. 서영은 사막을 건너는 뭐 노인이 나에게 거짓말하는 상태. 지혜가 있겠죠, 그죠? 거짓말도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희망을 갖고 각자 처한 사막 같은 방식을 건널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산 올라갈 때 여기서 내려가면 여기서 얼마나 남았어요? 그래서 좀만 더 가면 돼요. 엄청 길잖아. 이 좀만 더 가면 돼요. 이 사람이 지금부터 가면 한 시간 반 되는데 힘들어 죽어요. 썼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이해되세요? 상대방을 위해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산에서 이렇게 거짓말할 것이 아니라 외롭고 힘든 현실을 버텨내기 위해 한 거짓말이. 이거는 사막 같은 상황을 건널 수 있도록 하는 수다인데 요거하고 뉘앙스 다르네. 네, 그 보기에 있는 거를 지워가지고 제가 요약한 거라서 보기 내용은 원래 이쪽. 보기는 요거고, 그러니까 다르다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본인은 기억하거든 이렇게 해놓으면. 근데 나는 논리적으로 논리가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 보기 이렇게 하고 땡땡 이렇게 썼어야죠. 나중에 까먹으면 어떡할 거야? 다 기억한다고? 이게 이제 뉘앙스가 같은 말이라서 그 기억을 했어야 돼요. 이 사막을 건너는데 노인이 이렇게 한 거야? 스스로 버티기 위해서 한 거야? 네. 아니, 사막을 버티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월남전에서 참전한 내용을 해가지고 그 노인이 그 훈장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치고. 그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고 논리적으로. 어쨌든 요거 자체에 모순이 되면 추가로 써놓고 그래야지. 나중에 본인은 지금 아는데 나중에 까먹으면. 네. 자, 이문구 우리 동네 이씨 먹던 김치 짠지 김치 네. 진잎국만 끓여서 넣고도 부를 만한 이면 나이 없이 부를 수 있고. 그러면 이게 김치찌개만 끓여놓고 부를 수 있으면 친한 사람이지. 네. 어느새 옛말 바뀌어버린 것이다. 사람들 미역국 고깃점만 드물어도 수저를 넣고, 뭐 고깃점 없어도 미역국 안에다 수저 넣고 같이 먹고 그러죠. 과거 상황과 현재 상황을 대비해서 사람들의 변하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더라고. 시대에서 애들도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고 뭐 다 변해. 자, 탄식했지만 중얼거릴 뿐 외톨이 겉돌게 두려워하는 남의 태도 덩달아 끌려다니는 편이었다. 니는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행동하지 못하는 소심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하고 주장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논술에서는 항상. 네. 그러니까 어느 사실하고 이 주장 말고, 주장은 밖으로 펼치는 거잖아. 생각하고도 구분해야 돼. 이게 상상만 한 것인지 실제 했는지. 이게 팩트인지 사실인지 주장인지 그냥 속생각인지 겉생각인지 항상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져요. 글 자체가 이걸 읽어보다 보면. 그래서 중얼거렸을 뿐 이렇게 나와. 이해되세요? 목마른 뿌리 서술자 과거와 현재 직접 경험한 각각의 사건 관련된 내면 심리. 서술자는 나가 어린 시절 세상은 왜 좋은 줄 알아요? 논리성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막 써도 되니까. 생각하다 말아도 되고. 그래서 어린 시절로 해석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이야 여러 가지 논리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인생을 인상, 감정이 딱 정확하게 떠오르거든. 현재 이야기를 대비시키면 내면 심지를 상상할 때 왜?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 때문에 과거가 연상이 되는 거니까. 이게 여기는 알겠죠? 네. 동은 같은 건데 다른 이유. 배하고 배 아파 배 먹고. 그래서 뭐 또 배 있는 거를 뜯어 먹을 수는 없잖아. 사람 배를. 상대님 문안드리요 평안감사. 문안이고 문 바뀌고 안팎.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건데 이게 언어 유희, 펀, 동음 이어도 쓰고 말장난 하는 거 말 바꿔서. 자, 문안 인사고 이거는 문 아니고 문 바뀌고 이렇게 말장난 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랑은 음은 같은데 뜻이 다르다고. 여기서 쓰이는 평안감사의 상녀소리에 맞춰 후렴구를 부르며 상녀소리가 상녀의 소리. 상황 가서
상여 소리를 평안감사가 내는지, 상현감사가 상여니까 얘가 죽었는지, 여기만 보면 모르죠. 박첨지와 홍동지, 첨지 뭐라고요? 동지, 이렇게 사장님 이런 거예요. 모습에서 지배층의 허위를 풍자한다. 주체의식이 나타났다. 그죠? 후렴구 부르는 것은 상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따라야 원래 해줘. 이렇게 같이 여러 사람이. 근데 허위 풍자와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근데 이 후렴구를 풍자하는 구절로 다시 붙이면 풍자가 되겠지. 근데 후렴구 자체만으로는 아니요. 앞에서 가면 여기서 종 딸랑딸랑 치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이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후렴구를 불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그 상여 지고 가는 걸 안 봤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봉산탐출, 취바리를 잡아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치? 여기에 양반이. 근데 얘가 센 놈이겠지. 지가 직접 못 잡아오고. 그죠? 그러면 센님의 전령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잡아라. 이렇게 명령 나왔네. 허위허식을 지적하는 건데, 지가 직접 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밑에 누구한테 시켜서 꼭 했다고, 얘네는. 능력이 없어도. 말뚝이가 양반과 상민 어느 것도 속하지 않는 경계의 존재. 그러면 취바리는 평민이고, 그쵸? 양반은 이쪽인데, 여기에 말뚝이는 평민은 아니고, 양반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간 건 아니고, 하는 정도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한테는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 중인계급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저번에 아까 그 매 때릴 때도 얘가 사또가 여기에다가 이방이나 이런 애들 얘기하면 여기다 장치를 해야 돼. 때려라. 그러고 얘가 때리잖아. 집중 안 한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돈 달라고를 안 한다고. 그래서 마름만 쥐었자. 그 마름 밑에 소작인들이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마름이 욕먹지 얘는 안 먹게. 그러면 아이고 왜 그래? 그러면서 얘가 또 달래주고 돈 주고. 얘는 인심만 써. 돈은 얘가 뜯고. 자, 센님의 전령은 양반의 명령만 있으면 전령은 뭐야? 원래는 전쟁의 명령전하는 거예요. 명령한다는 거야. 전쟁 명령 전달하는 애들. 자, 무고한 사람을 잡아들일 수 있다. 다 전령이 가니까. 전쟁의 명령이니까 다 따라야지. 그래서 양반의 횡포. 그래서 허위여식. 근데 허위여식은 뭐예요? 횡포고 허위여식은 뭐예요?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 허위여식. 이해되세요? 네. 이거는 강압하는 거. 근데 이걸 구분해서 여기는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제? 전령이 필요하다. 그럼 허위여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적하고 적절하지 않아요. 이렇게 써 있으면 구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넓게 보면 허위여식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아니래. 이거는 그 포함이고 횡포고 허위여식과 구분하는데. 이거는 없는데 있는 척. 근데 이것도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잖아. 구분이 안 되지 이럴 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응? 그러니까 단어의 범위를 어떻게 넓게 쓰냐 좁게 쓰냐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아니면 이것만 써야지. 이거를 잡아오는 걸 허위여식으로 알았는데 횡포. 양반의 횡포와 구분해서 허위여식이 아니라고 확정함. 그럼 그대로 풀면 돼. 됐어요? 최재공이 관악산을 놀러가서 연주대 정산에서 올라서 기계, 보현지기 이런 거 보여주겠죠. 자, 진한삼 성찰하고 큰 기계, 큰 마음, 넓은 마음을 품어 진한상을 반성하는 태도는 없음. 그러니까 최종이 굉장히 유명한 유학자예요. 그냥 나름대로 잘 살았나 보다. 자신감 넘치면 반성 안 하지. 이해되세요? 자, 관악산을 보는 인물 글쓴이 귀감이 되는 존재 반드시 한번 오르겠다고 화복선생을 본모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 이런 데 올라가지고 기계 있는 글을 쓰면 나도 거기 가서 그 느낌을 받아야지 뭐 이런 거. 따라하기. 그러니까 뭐라고? 뭐 연예인 수준 된 인기 따라하기 뭐라고 그런 거겠지. 자, 박지원이 실용주의자잖아, 그죠? 실용주의자. 한밤에 9번 건넜는데 밤에 건널 때는 소리가 안 나가지고 별로 안 무서웠는데 무서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죠? 근데 낮에는 보니까 되게 무서웠는데 소리만 무섭게 막 들리고 밤에는 보니까 파도더라 그냥. 올라가다 분노를 그러니까 밤낮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닌데 듣고 상상하니까 무섭다는 거지. 자, 옛적 우임급 탕우 건너는데 황룡이 이게 성군이야. 황룡이 배를 타고 배를 등에 업어서 몹시 위험하였다. 그러나 죽고 사는 게 황룡이 뭐예요? 임금을 상징해. 죽고 사는 거는 뭐라고? 하늘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겠지, 이 임금이. 생각하고 지각하는 건 마음에 달렸다. 죽고 사는 거. 무서워봐야, 밑에 내려봐야, 무서워봐야, 그 깨달음. 내려봐야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마침내 이제 도를 깨달았다. 도를 깨달았다. 차분히 다스리는 사람, 귀, 눈이 누리를 깨치지 못하지만, 이게 듣는 거, 눈, 감각, 믿는 사람의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할수록 너무 아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인간이 주관적으로 감각을 가지고 봤는데, 나 깨달음을 따랐다. 그리고 딱 봤는데, 그래, 뭐, 이렇게 죽고 사는 게 하늘에 달렸는데, 이거 뭐 위험해. 강물 흐르는 거지. 네? 그냥 조심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순간. 빠져 죽으면 어땠지? 이렇게 상상하는 것보다는 좋다는 거지. 네. 똑같은 거예요. 다 깨달음. 주관에 따라서 수능 세계를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것만 매달리면 어떡하냐? 이거랑 똑같지 않냐? 일하고 도하기. 아니야? 안 오르면 어떡하냐? 못하냐? 그게 필요하냐? 붙고 떨어지는 건 하늘에 달렸다. 생각하고, 그냥 뭐라고, 건너가고, 일하고. 자꾸 건너가야 9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든 건너가야 그 땅에 도달하는 거 아니냐?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지? 그만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맨날 그 생각만 하냐? 그지? 요 큰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 건너는 연습해야 되지 않냐? 계속. 이해돼? 자, 송영의 호신술. 경화는 정수와 상룡의 의견을 중립적 조율하고 있다. 윗글은 정수와 상룡의 대립으로 드러나지 않고, 경화는 호신술의 필요성 강조하는 상룡의 생각에 동조한다. 이거는, 이렇게 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쳐야지. 얘는 둥글둥글. 얘는 반대 입장. 여기는 중간자 입장. 이런 식으로. 그죠? 실내에서 상룡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논의한다. 상룡을 대신하여 외부 소통, 인물과 동선이 길수록 외부에 맞서는 대응 의지가 강하다는 걸 드러낸다. 길게 움직이면 강하게 대응한다는 거지. 근데 외부에 맞서고자 하는 대응 의지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대응 의지, 맞선다. 그지? 외부와 소통하는 거하고 대응 의지하고, 여기 보면 대립하고 중립하고, 그럼 애매할 수 있어. 그럼 전체 주제가 뭐냐? 전체 주제가. 이게 완전히 반대하느냐? 같이 잘 해보자는 거냐? 그러니까 한 부분에 집착해서 천착하는 것보다 전체 흐름을 봐야 이런 것들은 풀리는 거. 됐어요? 유치진의 소는 완전히 살림 매천이죠. 순돌이는 소를 사기 위해 국서의 집에 들렀다. 근데 보면 순돌이는 국선의 소가 이미 팔렸다고 알고 있으므로 국서의 집에 소를 사기 위해 들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이게 이제 선후관계죠. 네. 사건의 선후관계 순서대로 기억해야 되는데 이런 거. 등장인물이 모르던 정보를 제공하여 잠재되어 있던 인물 간의 갈등의 표본으로 소장수가 몰랐을 거 아니야. 네. 국선에 팔렸음을 말했다. 이 때문에 말덩이가 의심한다. 따라서 소장수가 모르던 정보를 제공해 갈등을 유발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숨긴 이유가 있겠지. 말 안 하는 이유도 있고. 자,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 가난한 생활을 벗어나 새로운 터전을 찾고 만주로 간다. 만주로 떠나가는 건 새로운 삶에 대한 터전을 찾고자 만주로 떠나는 삶만은 언급한 없다. 새로운 삶의 터전. 참 애매하죠, 그죠?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고자 만주로 떠났다. 근데 첫 번째 1, 얘가 궁핍했었냐? 2번, 궁핍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만주로 갔느냐? 이해돼? 가정이 궁핍한 건 맞는데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 떠난 거에 대한 내용은 아니 여기 안 나와서 안 써있다 뿐이지. 네. 만주로 갔다 그러면 이렇게 추리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상상하는 건 다 세모 안 써있는 거야.
국어풀이의 제일 핵심 뭐라고? 상상하지 말자. 그러니까 1대1 대응으로 써있는 걸 먼저 다 하고, 그래도 정 없으면 논리적으로 이게 제일 가깝다라는 걸 푸는 것 뿐이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히 맞는 게 있든지, 확실히 틀린 게 있든지, 하는 게 나머지가 뭐를, 책을 잡을 수 없어. 흥을 잡을 수 없으니까 답이 이게 돼. 이해돼요? 측상락. 측면이고, 상은 위고, 락. 위에서 떨어진다는 건데, 변수의 문을 닫고 연관하는 시간. 짱린 생각이다.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자유가 확보된 우주다. 취해법권이다. 뭐 취해법권이요. 와서 잡아가면 끝인데. 문 열어서 못 살게 하면 끝이고. 그냥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변수가 규율에 벗어나 자유로운 공간을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따르지 않는 가능으로, 그죠? 따르지 않는 공간은 아니다. 너무 구질구질해, 시험 문제 내면. 윗문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이 현대인의 불안심.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현대인의 불안심리. 불안하지. 그러니까 자유가 있어도 못 누리지. 근대인의 불안심리. 고집이 있다고 보고 있군. 제재의 대문간에 나설 때도 무슨 불안이 있지. 뭐 현대인들 괴상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고. 독립과 합리성을 부여해주지만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 근대인은 고립됐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리즈머니. 군중 속에 다 섞여있는데 자기 고독하다. 군중, 대중 속에, 사람들 속에서 고독하다. 대도시에 있는데 혼자 카페, 뭐 스터디 카페에 있어서 나 혼자 공부하다 보면 고독하지. 사람은 옆에 되게 많아도. 조용해서 고독한 게 아니라 시내 나가봐. 사람들 막 돌아다니고 나 혼자 있어도 고독하지. 그런 얘기겠지 뭐. 8월의 크리스마스. 한여름에 상당히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축복, 사랑, 기쁨 이런 것들이 있지, 그죠? 8월의 주인공들이 만나서 크리스마스 같은 축복을 누렸다. 그죠? 왜? 크리스마스 때까지 못 기다리나 보지. 어떤 이유로, 그죠? 그렇게 잡아야지. 구겨진 편지 봉투 대신 새 봉투에 편지를 넣으려는 달인과 다 쓴 편지를 곱게 접어 봉투에 넣는 정화, 모습을 통해 남자여자 사랑의 시작되는 과정. 자, 구겨진 편지 봉투를 새 봉투에, 새로 시작하는 똑같은 내용인데, 그지?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다 쓴 편지를 고이 접어서, 꼬깃꼬깃 접어서, 누적해서 사랑하는 남자 스타일. 이건 여자 스타일? 밑에 읽고. 자, 달인의 편지는 연락 없이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 상황에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쓴 것. 그러니까, 연락 없이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 상황에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쿨하게 소식 전하고. 정원의 편지는 죽음을 앞두고 달인을 쓴 것. 그리고 사람과 시작에 관계없음. 관계없음. 스타일상으로 나는 그렇게 봤는데, 이거만 보면, 남자의 사랑 스타일, 여자의 사랑 스타일. 그런 걸로 봤는데, 그 내용이, 요거는 새 편지 봉투에서 늘만한 내용, 연락 없이 만나주지 않는 거.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하는 느낌이고, 이거는 다 쓴 편지를 곱게 접어서 놓는 거는, 이거는 구질구질한 사연. 엄청난.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쓴 사연. 쓴 것으로 사랑의 시작과는 관계가 없다는 구질구질한 사연을 그랬다는 거지. 이건 시기라는 거지, 흐름. 됐어요? 자, 나 27. 조곡, 전가팔곡. 농인이와 이로대, 이거 뭐야? 농인이와 이로대, 봄 왔네, 밭에 가세. 농사 짓는 사람이 와서 말하되, 봄이 왔으니까 밭에 좀 갑시다. 앞집에 소를 붙잡고, 뒷집에 따보, 이렇게, 내놔두어라. 그럼 소에다 따부, 내가지고, 따비 내가지고, 따고 매가지고, 내 집부터 할까? 나만이, 나만이 더욱 좋다. 남부터 하니까 더욱 좋구나. 남들 뭔가 해주고. 됐어요? 논매기 노래. 인혼매미를 얼른, 인혼매미, 한매미, 인혼분을 얼른 내고, 전원매미로, 전원바닥으로 건너가세. 앞집, 옆집 서로 농사 짓자. 인혼매미는 일하고, 전원매미는 다음에 일해야 되죠? 그냥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읽을 수만 있으면 비슷비슷하게 읽을 수만 있으면 해결하는 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를 보고 해낼 수 있으면 요거를 갖다가 정말 필요한 것만 또 정리를 하면 나중에 이거 볼 때 줄어들겠죠. 심심할 때는 보는데 줄여들어서 볼만한 것도 또 있고 그러다 보면 이걸 줄여보면 또 다른 걸 넓은 걸 읽어도 또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겠죠. 여기까지.